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지난번에 예고 드린 바와 같이 또 어제 기사까지 났었죠. 2020년 10월 19일 국토부에서 또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우리가 기존에 예상했던 찌라시가 굉장히 많았죠. 찌라시 내용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내용들이 많았는데 별다른 이 추가 내용은 없고요. 이전에 얘기했던 617에 나왔던 것들이 이제 시행령이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별다른 뭐 비규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확대되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풍선 효과가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단 발표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전 방송에 제가 이 자금 조달 계획서 관련된 내용을 한번 방송한 적이 있죠. 며칠 전인데 이제는 무조건 가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그게 나온 거거든요. 자, 일단은 기본적인 테두리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주택이라 함은 아파트 외 일반 주택 모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즘 거래 추세를 보면은 아파트를 제외한 이 재개발을 염두에 둔 그러한 이 빌라들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또 이루어졌었는데 모두 이제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규제지역 내면 이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구 다 들어가는 거죠. 이제는 금액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무조건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증빙 자료도 이제 대상이 확대가 되는 건데 기존에는 어땠습니까? 이제 투기과열지구 9억 기준으로 해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증빙 자료 무조건 내는 건데 이것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말이 많았던 이 법인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촘촘하게 이제 모두 특수관계 여부 모든 것들을 밝혀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예, 이게 이제 시행된다라는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이제는 투기 과열 지구,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모든 주택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 이제 1원만 돼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무조건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보다는 이제 증빙 자료가 문제가 되겠죠. 이게 워낙 골치가 아프고 세세한 내용을 또 적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처음 쓰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증빙 자료 제출 대상 확대. 자,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그러니까 이거는 조정 대상은 빠지고 이 투기과열지구죠. 모든 주택입니다. 거래 신고 시 자금 조달 계획서와 함께, 이건 기본이고 항목별, 이 자금조달 계획서의 항목별, 예를 들어 현금이 얼마고 뭐 주식이 얼마고 얼마를 빌렸는지 그런 거를 정확히 작성해서 증빙 자료까지 함께 제출을 한다.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이라는 겁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이게 좀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 법인이 이제 주택이면 주택거래 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서 등기 현황과 그리고 상대방 간의 특수관계 여부, 이게 뭐 가족 간의 거래이거나 본인이 이제 대표인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주택 취득 목적 이런 것들을 또 추가로 신고하게끔 시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법인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법인이 주택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하면 이거는 뭐 조정 대상 지역이고 투기과열 지구고 없습니다. 무조건 어떤 지역이든 간에 거래 금액이 얼마건 간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무조건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부터 뭐 법인 같은 경우에 촘촘하게 덫이 깔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에 법인을 통해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없죠. 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으로 하는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자, 이 개정안은 이 제가 및 공포를 거쳐서 오는 10월 27일, 그러니까 오늘 당장이 아니라 10월 27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 또 잠깐의 또 거래를 또 서두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네요. 10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요, 크게 뭐
새로운 것이 나온 게 아니죠. 6.17 대책 때 얘기가 나온 거죠. 이때 이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이 관리 방안 후속 조치로 추진된 것이고, 예,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그리고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또 법인 거래 시 신고 사항 확대, 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 조달 계획서 무조건 제출, 뭐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제 세세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3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시로 제한되어 있어서 이 해당 지역 내 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사 등의 실효성 있는 투기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자, 일단은 중저가 아파트와 뭐 이 3억 내외, 뭐 6억 이하 요런 아파트들 거래와 주택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빌라나 뭐 요런 것들 거래가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또 대응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디테일을 보면은 이제는 시행일 이후 27일 이후 거래 계약분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3억 미만의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관할 시군구 실거래가 신고 시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이제 60일에서 30일 바뀌었죠. 30일 이내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고사항 규제 지역 지정 현황을 보시면은 이전에 발표된 내용과 같습니다. 자, 이거 읽어보시면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전 지역이라고 되니까 김포랑 파주도 또 묶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텐데 이전과 그대로입니다. 보면 일부 지역 제외. 그래서 여기 별표가 있죠. 그래서 별표 지역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또 풍선 효과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김포, 파주. 김포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번 주, 지지난번 주 뭐 난리가 났었죠. 제가 이전에 뭐 이 김포 관련해서도 많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보면은 뭐 파죽지세입니다. 저번 주에 그 상승 지역 순위를 보니까 2위가 김포고 1위가 세종입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내심 기대했던 지역들 뭐 일산이라던가 뭐 인천 지역을 풀어준다. 예, 청주도 마찬가지. 이런 지역을 풀어준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좀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런 움직임은 없었고요. 뭐 부산 같은 경우에도 뭐 다시 묶이네 만의 얘기가 있었지만 그대로입니다.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증빙자료 제출 관련된 부분. 이것도 이제는 투기과열지구면 무조건 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27일 이전까지는 이 9억 초과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인데 이제는 개정돼서 투기과열지구 모든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증빙자료는 실거래 신고 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거짓 없이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니까 써낸 항목 자료만 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뭐 불필요한 자료들 다 내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이 아닐 것 같아서 나머지 내용은요, 놀라운 부동산 카페 자료실에 제가 7장이거든요. 이걸 업로드를 해 놓겠습니다. 오셔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조치는 지난번에 예고된 바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다. 뭐 웨이브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27일부터 시행되니까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그 효과는, 일단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모든 주택이 이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 자료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있던 이 매수세도 더 얼어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특히 요즘에 많이들 하시는 게 명의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를 통해서 뭐 증여나 좀 이 자금 출처에 관련해서 좀 애매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런 케이스는 아무래도 이 거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한 발 뒤로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서울의 거래가, 예, 투기과열지구의 거래가 이전보다도 더 얼어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자, 현재까지 이어져오면서 거래 그 패턴들을 보게 되면요, 이 자금 조달 계획서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부터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 이하에 있는, 밑에 있는 친구들 거래가 좀 많았거든요.
자, 이 지금 규제 지역 현황 보시게 되면은 뭐 하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광명, 뭐 서울도 중저가 단지들 마찬가지고 이런 지역들, 예, 이런 지역들이 9억이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거래가 조금 있었습니다. 자, 예전에 이 금융 규제 9억, 15억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금액대까지 가이드라인까지는 그 이하에 있는 단지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 패턴을 보여줬거든요. 지금은 아주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규제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 자금 조달 계획서가 이제 6억부터 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하에 있는 단지들은 6억까지는 좀 빠른 속도로 가격 확장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그리고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 바로바로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멤버십 가입도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